소장을 제출해서 접수하지. 그러면 이제 소장이 심사되는 뭐 그 과정은 뭐 여러 번 얘기했지. 그게 통과돼서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는 거지. 그치?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장 3명이 있고, 여기 원고, 피고가 있고, 여기 대기 내지 재판은 공개되니까 그냥 들어가서 봐도 되지. 자기 사건 아닌 경우라도 그 법정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공개 심리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 있다가 자기 사건 되면서, 요새는 법원이 시차제로 이렇게 풀러. 옛날에는 뭐 오전, 오후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10분 단위 뭐 이런 정도, 5분 단위로 풀르니까 가서 법정 가봤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서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 이제 지금 변론이 열리게 되지. 변론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러면 이제 서면을 제출하는데 그걸 이제 준비 서면이라고 하지. 양쪽 다 뭐를 준비한다? 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그래서 변론이 열리는 거지. 변론이 열리는데 사실은 이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자백을 해버리면 288조의 증거법 첫조 뭐냐?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니. 그래서 줄여서 그 말을 불요증,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불요증 사실이라고 하지. 이러면 그대로 사실 인정이 돼서 법원도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직권적으로 파헤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해야 돼. 다만 저번 때 얘기했듯이 행정소송이나 조금 직권적인 게 세. 실체적 진실, 특히 형사소송은 더더욱 자백만으로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보강법칙 뭐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순수한 근데 이 재산적인 사건은 당사자한테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으니까 자백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괜찮다라고 하면 법원도 건드리면 안 되고 그대로 사실 인정에 기초를 해야 돼. 한편 상대방이 부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 항변에 대해서는 거꾸로 반대 측인 원고가 부인을 하면, 이건 이제 증거 조사가 필요한 증거의 단계로 가지. 그러니까 변론은 주장과 반박에 이어서 증거를 조사한다, 증명한다. 이런 과정이 같이 있고, 실제 변론 기일이란 말가 대칭돼서 증거조사 기일이란 말도 쓰는데, 넓은 의미의 변론이라고 할 때는 그게 하부 개념으로도 쓰기도 하고, 증거조사 기일을 좀 특별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변론에서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같이 뭉뚱그려. 근데 특별히 뭐 변론기일, 특별히 증거조사기일 또 이렇게 특정해서 얘기도 하지. 변론이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고 속행된다라는 거지. 한 번만에 변론이 종결되면 좋겠는데 보통 안 그렇지. 그래서 종전에는 여기에 뭐가 하나 있었어?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가 있었어. 지금도 있는데 이건 예외적이고, 과거 언젠가는 오히려 요걸 원칙으로 했던 적이 있어. 지금은 형사에서는 많이 뉴스 보면 뭐 공판 준비 절차를 해서 뭐 어떤 정치인이 직접 그때는 법정에 안 가고 변호사만이 갔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때 공판 준비 기일 나오고. 하여튼 여기도 있어, 민사소송. 여기서 쟁점을 정리해서 이제 격까지 다 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려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원칙적인 절차였다가 지금은 2002년에 원칙적인 절차를 했다가 2008년인가 다시 돌아왔어. 예외적. 그래서 이제 변론이 진행이 돼서 한 번만에 못 끝나면 속행이 되는 거야. 속행되면 막 사건이 4주, 5주, 6주 막 이렇게 턴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4주, 5주, 6주. 요새 밀려가지고 막 6주까지 가더라고. 원래 4주 정도. 가야 다시 한번 그 기일이 오는 거야. 자기 그 특정 사건. 재판부는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주는 하고 다시 여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갖고 있는 사건은 이 소장이 접수돼서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 60건 정도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전시키면 줄겠지,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막 오면 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해서 나가는 사건과 들어오는 사건이 뭐 같은 비율이라면 한 5, 60건이 이렇게 쟁겨 있는 건데, 그게 하루에 한 아까 만대로 10분 정도 단위로 해서 오후 내내 뭐 한다든지 해서 한 뭐 10건 정도 진행되는 게, 또는 15건 정도 진행되는 게, 턴이 다시 돌아오려면 4주 뒤쯤 돌아오는 거야. 그 흐름에서. 그래서 변론이 4주 뒤에 속행돼. 그러다가 뭐 여름 휴가 때 되면 또 한 3주가 공쳐지고, 그 다음에 또 겨울에 되면 2월 말에 인사이동 때문에 또 굳이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딱 마무리 해주고 가면 좋은데, 조금 사건이 어렵고 뭐 하면 약간 이게 넘기고 가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새로운 이 재판부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좀 승기를 잡고서 막 진행하는 게 매듭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이 재판부에 따라서 뭔가 또 다른 시각으로 달리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의 서로 간에 이해득실이 있는 거야. 재판부가 바꿔버리면 유리하게 전에 진행하던 재판부가 마저 좀 결론 내려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채 쓱 넘어가는데, 새로운 재판부는 뭔가 이게 시각을 새로 가지고, 또는 종전에 이런 것을 요새 또 뉴스에도 나오지만 준비 절차 이거 말고 뭐를 한다고 그래. 요새 2월 달에 형사적인 것이 더 뉴스에는 많이 나오니까 2월 달에 이 정치적 사건 보면 다 뭐야? 공판을, 그러니까 형사에서는 변론이라고 안 하고 공판을 이렇게 갱신한다. 우리 민사에서 치면 변론을 갱신한다. 갱신이 뭐야? 갱신이 그럼 쭉 그 전에 재판부가 쭉 해왔던 거를 원래대로 하면 무슨 주의? 심리는 무슨 주의? 어떤 원리? 직접 심리주의 때문에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게 퍼펙트한, 직접 새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한 사람의 직접이란 말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 뭐 하염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공판을 갱신한다는 말을 쓰고, 민사적으로는 변론을 갱신한다는 말인데, 그 갱신은 뭐냐? 약간 축약하고 요약하고 확인하면서 이렇게 한 거로 하고 해서 직접주의로 새로 재판부가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진행했던 것을,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했던 것을 그냥 한 5분, 10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해서 갱신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주의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룰을 깰 수는 없는 거야. 기본 원칙이야, 직접 심리주의가. 그러니까 다시 생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직접 심리주의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뭐가 하나 그 변론 중에 있냐면, 이 변론 중에 증인신문은 조금 직접주의의 필요성이 훨씬 세. 조문 몇 조야? 직접주의 조문 찾아봐. 204조? 204조에 보면 변론을 갱신한다는 게 1항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2항에서 보면 재판부가 증인신문만은 과반이 바뀌었을 때는 혹시 당사자가 다시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된다,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을까. 단독 재판부는 과반수라고 해봤자 그 사람 한 명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3인 합의체는 과반수니까 2명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이 재판부라는 하나의 3명의 이 합체가 된 어떤 재판부 입장에서 2명이나 바뀌었으니까 이 증인을 신문할 때 증인이 말하는 태도라든지 조금 뭐 이렇게 태도, 말투, 좀 땀을 흘리고 이런 등등해서 이 증언의 신빙성을 갖다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주의의 충족이 좀 더 센 거야. 그렇잖아?
일반적인 주장은 그냥 서면으로 실제도 변론을 갱신하기 전도 법정 가서 막 그 페이지 20면 정도 준비서면 쓴 것을 아무리 그냥 말로 아니고 읽는 방식으로 말로 하려면 20페이지면 그래도 한 2, 30분 걸릴 거야. 근데 말로는 그냥 핵심만 딱딱딱딱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딱딱딱딱 했던 그 서면 등이 이제 재판부가 바뀌어버리면 새로 변론을 갱신하는데 이제 재판부가 미리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파악해서 새로운 재판부가 핵심이 이런 거 진행됐으니까 뭐 이렇게 진행된 거를 알고 이제 앞으로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변론갱신이야. 근데 증인신문만은 직접주의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조문이 204조에 2항인가가 있는 거야. 3항이 단독 판사의 경우인가? 조문이? 어떻게 됐네. 1항이 변론을 갱신해야 된다. 뭐 2항이 증인신문의 경우에 과반수. 3항이 뭐지? 아까 말한 단독 판사는 그냥 과반이라는 의미가 그냥 한 명이지. 한 명이 전체. 그래서 그게 직접주의인데 뭐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뭐 이게 제대로 시험 같은 거 또는 실제 실무로 이거 테스트해서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판사가 바뀌었다. 그럼 앞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실무적인 거 뭐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변론을 갱신하는 거다. 직접주의를 그렇게 수용하는 실시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알아두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인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 항변에 대해서 항변은 이제 반대 당사자 입장에서 다시 공격이 들어가는 거니까 방어 방법으로서 공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였어? 소멸시효라든지 어떤 채권에 대한 변제라든지 또는 상계라든지 이런 방어 방법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변제받지 않았다든지 뭐 상계에 대해서 이쪽에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해서 이쪽이 그런 채권은 내가 갚을 게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부인이 되면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또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도 증거 조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변론이 이제 속행되면서 한 세네 차례 되는 거지. 세네 차례. 그래서 하다가 이제 변론을 종결하는 거지. 변론을 종결해서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 거고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문이 송달이 되고 이 송달되면 이제 2주간의 상소. 형사재판은 선고시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돼. 근데 민사재판은 송달받고 2주일 이내에 상소를 해야 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